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세포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세포 차원에서의 변화는 묵은 것이 없어지고 새 것으로 대치된다 하는 그 신진대사라는 개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진대사의 신진은 세신자와 묵을 진입니다. 근데 세포 차원에서 깊이 보면은 세포가 이제 노화 현상이 일어나서 없어지는 것이, 이것이 이제 신진인데, 없어지는 것이, 노화 현상이 일어나서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양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양분. 그래서 이 영양분이 돼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살아있는 세포들에게 밑거름이 된다.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신진대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영양분 대신에 병이 생기면, 영양분 대신에 이것이 염증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 염증이 생기는데, 그 염증을 한자로 표현하면은 불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몸속에 불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속에 불이 나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불이 나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몸속에 어떠한 불이 날까요? TV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제 제가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그 화면에서 보면 in and out, 아까 제가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려면 들어가고 나가는 게 또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그 나무 밑에 사람이 이렇게 쉬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이 휴자, 휴식 휴자가 있는데, 이것을 잘 보시면 사람하고 나무는 함께 있어야지 쉼이 있을 수 있다. 함께 있는 것이 쉼이다.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나무는 이제 사람이 뱉어내는 이산화탄소 가스 있죠. 이산화탄소 가스와 그 다음에 빛을 이제 합성해 가지고 무엇을 만듭니까? 열매를 만들죠. 열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산소를 만듭니다. 산소. CO2는 이산화탄소고 O2는 산소죠. 그래서 이 산소가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되는 거죠. 공기 안에 이제 21%가 산소인데요. 그래서 사람과 나무는 함께 상부상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상생 효과이기도 하고, 또 요것을 그 합성할 때 무엇이 합성이 되죠? 빛과 탄수화물이 합해진다. 그래서 거기다가 광합성이라고 하죠. 빛과 탄수화물이 합해져서 이제 열매를 만들고 그다음에 산소를 만들어서 살 수 있게, 여기에서도 in and out,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신진대사가 잘못됐을 때 이제 그러면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대사증후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A, B, C, D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A는 abdominal obesity, 복부 비만. 그다음 B는 blood pressure, 그렇죠? A, B, blood pressure. 그다음에 C는 cholesterol. 그리고 D는 diabetes.
당의 문제죠. 근데 이 다이아비티스는 사실은 라틴어로 소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당은 사실은 멜리터스. 이것은 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당뇨병이에요. 소변이 꿀과 같이 달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표시나는, 드러나는 문제가 있는데, abdominal obesity, 이것은 이제 그 복부 비만증. 그래서 이 복부 비만. 그래서 허리 둘레하고 힙 둘레를 봤을 때 그것이 1 이상. 허리 둘레와 힙 둘레를 봤을 때 히프 둘레보다 허리 둘레가 더 크면은 그게 복부 비만입니다. 그 다음에 혈압은 130에 85. 아직도 정상 혈압이죠. 근데 대사증후군의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은 혈압이 130에 85만 초과가 돼도 대사증후군에 해당이 되고요. 콜레스테롤은 중성지방, TG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중성지방이 150 이상. 중성지방이 150 이상. 그 다음에 당은 공복에 100 이상 됐을 때. 그러니까 A가 A, B, C, D가 있죠. 그래서 복부 비만은 이 둘레가 히프보다 허리 둘레가 더 많을 때. 그 다음에 혈압은 130에 85 이상 됐을 때.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중성지방이 150 이상 초과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사실은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인데요. 좋은 콜레스테롤이 40보다 낮으면 그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4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남성인 경우는 그렇고 여성인 경우에는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그 좋은 콜레스테롤이 조금 더 높아야 돼요. 그리고 당은 공복에 100 미만.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잘 유지가 되면은 신진대사, 인앤아웃이 잘 이루어지는데, 이것 그 5가지죠. 사실은 하나, 둘, 그 다음에 요거 셋, 넷, 5가지. 콜레스테롤 안에 그 2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가지 중에서 3가지만 문제가 생겨도 이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그 3가지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여기서 쫙 봤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복부 비만입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서부터 우리의 그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근거가 됩니다. 그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복부 비만을 어떻게 감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부 비만, 이것이 이제 제가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자면 여기 복부가 어느 것이 복부죠? 복부가 사실은 여기 보면 사실 심장에서부터 간, 여기 보시면 위, 그 다음에 콩팥이 양쪽에 2개 있고, 내장, 그 다음에 그 대장이 있는데, 여기서 사실 심장은 복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심장 주위에도 지방이 낄 수 있을까요? 예. 지방이 많으면 심장 바깥에, 심장 그 바깥에도 지방이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그러면은 심장 바깥에 지방이 있으면 심장이 잘 뛸 수 있을까요? 잘 못 뛰죠. 그 다음에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복부 비만이 사실은 내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간 주위에 간 사이사이에 또 그 지방이 낄 수가 있어요. fatty liver이라고 그래요. 지방간.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드시는 복부 비만의 대표적인 것이 내장에 비만 증상이 생기는 거죠. 지방이 끼는 거죠. 그러면 이 지방질이 어떻게 가장 쉽게 없어질까요?
우리는 이렇게 잔뜩 차려놓은 것을 훌륭한 식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in and out의 문제니까 in이 줄어야 돼요. in. 그렇죠? in and out인데요. 지금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문제가 in입니다. too much in.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out은 이제 식사한 것을 갖다가 태워버리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in은 식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식사와 운동을 지배하는 것이 뭘까요? 식사와 운동을 지배하는 것이 정신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도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로마린다가 장수율이 감소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신앙의 공동체, 이 정신세계가 공동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먹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다양한 것이 있죠. 사실은 여기 쉼도 있는데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자면 정신세계, 그 다음에 먹는 것, 운동하는 것,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쉼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질병이 생기고 영양분으로 사그러져서 재생이 될 수 있는 세포들이, 노화가 된 세포들이 재생이 되어야 되는데 질병으로서 염증을 일으키고, 제가 말씀드린 비만, 고혈압이 진행이 되면 뇌졸중,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그렇죠? 비만, 고혈압,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 심장병, 그 다음에 A, B, C, D는 다이아베티스, 당뇨병, 그렇죠? 그래서 대사증후군의 대표적인 질병이 A, B, C, D라 그랬죠. A는 비만, 그 다음 B는 blood pressure, 고혈압, C는 콜레스테롤, 이상지질혈, 그 다음에 D는 다이아베티스, 당뇨병. 그 네 가지가 사실은 제대로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그 의료비의 90% 이상을, 거의 아마 95%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ABCD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했지만 다시 쓰자면 A가 abdominal obesity니까는 비만이잖아요. 비만. 근데 비만이 사실은 영향을 주지 않는 병이 없습니다. 그렇죠? 비만이 주는 병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또 뭘까요? 암입니다. 그렇죠? 암이라는 것이 반드시 비만에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현대 생활에서 암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과한 영양분입니다.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과한 영양분. 그 다음에 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은 중풍, 뇌졸중이 생기죠. 이 뇌졸중.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이상지질혈,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생기면 심장병이 생기죠. 심장병. 그 다음에 D가 다이아베티스, 당뇨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당뇨병. 지금 미국에서 사는 분들, 또 현대 생활을 하면서 이제 현대인 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 그 사망률이 가장 높게 하는 그 원인이, 사망률이 가장 높은 이유가 첫 번째 심장병, 두 번째 암, 세 번째 뇌졸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실은 폐질환인데, 폐질환은 주로 이제 흡연만 감소시키고, 그다음 미국에서는 그 레이던, 그 방사선, 그 방사 물질만 노출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당뇨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대사증후군에 속하는 이 네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정말 미국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의 이제 핵심적인 것이 이제 영양분을 먹는데 과잉 섭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비만, 제 이제 전공 분야가 그래서 비만입니다. 그냥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비만을 극복하면 정말 가장 골치 아픈 미국의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비만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안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비만을 극복할 때 음식을 감소하는 것이 칼로리를 감소시키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칼로리 섭취, 그 다음에 이것은 칼로리 소비라고 하면 되겠죠. 소비. 그래서 칼로리 섭취와 칼로리 소비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음식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살을 뺄까요? 아니면 운동을 증가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물론 둘 다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은 음식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음식만 줄이면 살은 빠지는데 살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살하면은 근육도 있고 뼈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빠지긴 하겠지만 뼈가 빠지는 것보다는 근육이 빠지고 그 다음에 지방이 빠지죠. 살을 뺀다고 했을 때. 근데 살을 급격하게 안 먹고 안 찌기 방법으로 그냥 금식을 해서 살을 빼면은 뭐가 많이 없어질까요? 근육하고 지방이 다 빠집니다. 그렇죠? 그 어떤 경우에는 근육이 더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빼고 이제 살이 빠졌다고 좋아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은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이 더 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요요 다이어트의 현상인데 지방이 올라가고 근육이 내려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제 음식만 감량했을 때, 음식을 감량하는 것이 체중을 감량하는 데 더 효과적이긴 하지만 운동이 함께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덜 먹으면 이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했을 때 운동을 하시면 무엇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근육을 유지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운동은 반드시 하시면서 근육을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드시는 음식의 그 칼로리 양을 줄이시면 뭐가 줄어들까요? 지방이 감소가 되면서 대사증후군을 극복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체중을 감량했을 때 지방이 감량이 되면 그리고 근육이 유지가 되거나 근육이 증가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혈압이 제일 먼저 조절이 되고요. 혈압이 조절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의 콜레스테롤이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당이 자연스럽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어떻게 보면 약을 드시지 않아도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사실은 반전시키기 좋은 질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대사증후군 하면은 희소식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사증후군 상태에서 훨씬 더 지나간 상태, 심장마비가 오거나 사망률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암이 찾아오거나 사망률 2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뇌졸중, 중풍이 오거나 하면은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바로 비만을 예방하는 것이고, 또 비만을 극복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방질을 감소하고 근육을 줄이지 않거나 증가시키는 것. 그렇게 하시려면 음식을 줄이시되 운동을 증가시키는 것. 그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아주 자기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있을 때 이제 살을 빼려고 할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사실은 근육이 감량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살이 빠지면은 기분이 좋아서 또 먹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살이 찌고.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요요 다이어트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사증후군을 극복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정신 건강인데, 이 정신 건강을 가장 건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이라고 제가 이제 한자로 쓰는 이유가, 이 영이라는 그 개념은 이제 한자로 분석을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정신 건강이 좋아야지 대사증후군을 이길 수 있고, 그 정신 건강이 좋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영적인 삶이라고 했는데, 이 영이라는 것은 좀 분석을 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영자를 조금 더 제가 똑바로 쓰면, 이게 비죠, 물이죠, 물. 우리의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게 물이고요. 그 다음에 입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3개가 있죠. 말씀을 할 수 있는 인격체가 3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운데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다 하는 게, 하늘과 땅이 연결됐을 때 만들어지는 거죠. 하늘과 땅 사이에 이제 비가 내릴 수도 있고요. 또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시키는 사람이 딱 있으면은 생명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또 다른 두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삼위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다음에 뭐 아들,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생각을 해도 삼위일체가 이제 창조를 한다는 개념이죠. 사람 둘,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이 영이거든요. Spirit. 이게 Spirit.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물이죠.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부터.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이 영자라는 것은 영, Spirit, 혹은 신, 이 개념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이라는 것은, 정신세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why라는 것을 답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가 바로 이 why죠.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 내가 건강하게 돼야 되는 이유는 나를 만드신 이와 이제 하나가 되는 것. 그렇죠? 이게 십자가에 있는 그 수평적인 하나.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수직적인 것. 예, 그렇죠? 만드신 이와 하나가 되는 것은 수직적인 것. 그 다음에 이웃과 하나가 되는 것은 수평적인 것이죠. 그래서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을 잘 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산다 하는 그 개념이 있으면, 지금 음식을 덜 먹고 운동을 더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져요. 왜냐하면 함께 하면 되니까. 근데 사실은 함께 하는 이러한 그 행복함이 있으면 음식을 통해서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거나 또 이웃과 하나가 되는 그 사랑하는 관계가 없다면 굉장히 허탈하고 삶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찾고 나의 의미를 찾다 보니까 이것이 나도 모르게 복부비만증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하게, 정말 이 십자가 모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atonement,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는 데 신경을 쓰다 보면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재밌어서 먹는 것으로 이렇게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운동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도 생겨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복부 비만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 복부비만, 정신세계, 그다음에 영해세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오늘 잠깐 살펴보셨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강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해지려고 하는 그 why, 그 이유가 뭐 다른 사람보다 7년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한다 하면은 목적이 뚜렷한데요. 그냥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숨을 더 오래 쉬기 위해서 건강하다, 건강한 생활을 살겠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한 개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건강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그 답을 찾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신앙의 핵심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이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생활에 신체적인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두 가지 삶이 구별된 것이 아니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